네, 암호화폐의 대가 우리 또 한만식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간밤에 또 암호화폐 또 일정 부분 또 비트코인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국채금리 또 급등세 보여준 이후에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간밤에 미국 그 금리 빠르게 0.5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금리 시장 전체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달러 급등이 나왔죠. 금 가격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일반적으로 주식이 빠지면 예, 금은 좀 올라가는데 워낙 달러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안 빠졌다. 이것이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뉴스를 살펴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주식시장은 금년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도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진입과 연동이 돼서 다시 정고점대로 올라갈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부진한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바뀌면서 전체 금융시장 내에 자금의 이동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뉴스 간밤에 나왔던 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조정에 대한 얘기들, 약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더 빠진다, 많이 빠진다, 4만도 깨지고 3만 8천까지 빠진다. 투자 심리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대고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 고래들은 안 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스 빠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번의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이런 파동으로 2013년도 한 번 급등이 있었고요. 2017년도, 2016년, 2017년 말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이죠. 2019년, 2020년 마찬가지로 1차, 2차의 상승이 있었는데 점점점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3차 상승이 금년도에 일어날 것이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아주 최저점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변동성도 축소되어 있고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안 빠졌다. 디커플링에 대한 가능성. 주식시장과 커플링 됐었는데요. 어제는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돌파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3만 8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다. 떨어졌다 올라오든 그냥 올라오든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3만 8천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4만 2천 달러니까 지금 팔았다가 3만 8천에 살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라면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죠. 다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안 가고 떨어지는 게 시장인데 시장은 전체적인 전망에 비해서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약세 시장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12월 달 작년 11월 12월에 강세를 보이고 1월 달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12월 달에도 빠지고 1월 달도 빠졌으니까 작년 올해가 역사적 통계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을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시장의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1월에 빠지고 나서 이제 2월에 저는 2월 초까지는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38,0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냐? 아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뭐 이전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태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뉴스는 중요한 뉴스인데요. 미래에셋증권 신년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쪽에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신년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영토 확장 측면에서 코인 은행을 만든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전격 진출하겠다. 비트코인과 NFT 보관 서비스를 하겠다. 향후 코인 관련돼서 새 먹거리를 개발하겠다. 증권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미국의 증권사들, 뭐 찰스 슈왑이나 어메리트레이드, 뭐 이런 미국 증권사, 또 미국의 은행 이런 쪽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은 작년에 우리가 많이 접했었죠.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증시가 부진할 수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될 것이냐. 암호화폐 시장으로. 증권 시장의 규모는 규모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뭐 예를 들면 10분의 1도 안 되죠. 증시에서 10%의 자금이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2배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속속 이런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신한금융 은행이죠. 디지털 SI 펀드, 블록체인, NFT에 5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은행 쪽에서 또 블록체인 관련돼서, NFT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내 은행도 암호화폐 거래가 될 것이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냐. 미국은 이미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금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야 후보들이 계속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약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공약들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약 이런 것들이 양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ICO도 허용하겠다.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해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할 예정이다. 어느 분이 되든 금년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서 제도권 진입이 확실하게 진입될 것이다.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시장 얘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청약을 하는데요. 어제 첫날 237만 명이 32조의 돈이 몰렸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이동을 한다. 발이 달린 건 아닌데요. 어디서 돈이 된다, 수익이 난다 하게 되면 돈이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32조가 몰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중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졌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돈이 빠졌고 그래서 은행 예금 쪽으로 갔는데 이런 쪽에 돈 된다 하니까 갑자기 200만 명이 32조의 돈을 증권사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데요. 32조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의 전 세계가 2,400조인데 32조면 거의 1%의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더 많은 돈이 순식간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작은 시장이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돈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NFT 마켓이 뜬다. 금년 1월 달 들어와서 NFT의 거래량이 오픈시 최대치로 올라간다. 급성장하고 있다. 계속 이런 뉴스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NFT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빗도 그렇고 위메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코인플러스, 드나무, 라인, 빗썸 전체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빠르게 NFT 사업이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NFT가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82조 원으로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메타버스 본격화를 하겠다. 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대한 진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확대되고 있는 거, 이 부분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NFT 마켓플레이스, NFT를 구매할 때 마스터카드하고 코인베이스는 코인 거래소 중에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마스터카드하고 제휴해서 NFT를 구입할 때는 그동안에는 이더리움이나 이런저런 코인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었는데 마스터카드를 가지고 카드로 바로 NFT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NFT 구매에 대해서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은 비트맥스 경영진. 비트맥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인데요. 독일 은행을 인수해서 EU 쪽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인수한다. 이만큼 비트맥스는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은행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은행, 증권회사, 암호화폐 이게 다 같은 영역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증권회사에서 암호화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금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테라, 솔라나, 이더리움을 위협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증권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암호화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